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부터 새롭게 선보인 카더 다이제스트의 진행을 맡게 된 카더가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농구 얘기를 좀 더, NBA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에 대한 좀 리뷰, 돌아봐야죠 한번. 올 시즌 리뷰와 또 간단한 감상평 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닉님 나와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바스켓볼 다이제스트의 소닉 사사입니다. 뭔가 뒤에 더 얘기하실 것처럼 앞에 되게 여지를 주시. 처음에 했던 편이 너무 재밌어서 약간 기를 빨렸더니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조금 힘드네요. 반갑습니다. 네, 또 불꽃 앤서님도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바스켓볼 다이제스트의 불꽃 앤서입니다. 그 필라델피아가 플레이오프를 못 가서 그 다이제스트 사람들이 뭐라도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덴버 커버하고 있는데 영상 하나 찍었어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역할이 없어요, 역할이. 좀 아무래도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침울해 보이시기도 해요, 사실은. 스바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제스트의 스페이스바입니다. 좋습니다. 지난 시간은 좀 어떠셨나요? 되게 약간 벅차서 그 다른 분들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왔는데 역시나 재밌었고, 카도 가드님이 드래프트 유망주 지식을 그렇게 많이 풀 줄 몰랐거든요. 그 저희들이 좀 많이 채워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분량을 좀 많이 떼어주셔서 다행히 KBL 외국인 선수 얘기로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또 두 분은 또 어떠셨어요? 플래그가 필라델피아 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안 왔을 거예요. 야쿠쇼 그 선수 왔을 겁니다. 근데 코퍼 플래그가 푸른 계열의 유니폼을 좀 입고 뛰어서 식사스 유니폼이 그게 되게 어색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면 이제 엔비드 트레이드하고 맥시랑 플래그로. 맞습니다. 스바님도 괜찮으셨나요, 지난 시간?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뭔가 저도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이 막 금방 갔던 것 같은데, 요번에는 이제 올 시즌 한번 돌아봐야죠. 또 바스켓볼 다이제스트의 시선으로 돌아보는 올 시즌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먼저 앤서님 어떤 점을 좀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이번 시즌? 매 시즌 이 트렌드를 잡고 있는데, 트렌드는 사실 항상 우승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 시즌에는 스바님의 보스턴 셀틱스가 우승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졌던 게 이 로스터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다루는 거 하나랑 로스터를 굉장히 폭넓게 쓰는 게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가능하다, 통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로 일종의 자리 잡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거기에 더해서 얼리 오펜스, 이제 빠른 농구, 이런 게 자리를 잡았죠. 네. 지난 시즌까지는 이 속공 득점이 18득점 이상인 팀이 한 팀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 시즌은 벌써 4팀이고 20득점 이상 팀도 하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번 시즌 야투 시도가 이 42시즌 동안에 가장 많은 야투 시도를 한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빨리 뛰고 많이 던지는 리그가 되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로스터 연속성, 그리고 로스터를 폭넓게 쓰는 게 중요해지고, 이런 컨디션에서 옛날이면 벤치를 이제 경험 있는 선수를 채운다, 이런 컨셉이 주가 됐었는데, 이번 시즌은 베테랑으로 벤치 채운 팀들이 다 망했어요. 대표적인 게 피닉스 선즈 혹은 필라델피아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트렌드를 선도하는 팀들이 진짜 재밌는 게 다 젊고 역동적인 벤치를 가져간 팀들이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지금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트렌드로 자리 잡은 요것들이 플레이오프까지 쭉 갈지, 그리고 이 젊고 역동적인 벤치가 결국에는 에이스가 확고한 팀에서 잘 먹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플레이오프 끝까지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템포가 빨라지면서 사실은 베테랑들을 벤치를 채우는 거는 저는 약간 요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어떤 학습된 공격 수비 스킴들을 학습이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투입이 돼도 조금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였다면, 기존에는 지금은 사실 그 형태가 깨져 있는 공격 수비 상황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 요런 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일단 앤서님 좀 마이크를 정면으로 예.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즌 우승팀인 보스턴의 팬 스바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번 시즌 어떤 점이 인상적이셨을까요? 사실 정규 시즌은 뭐 보통 거시적 흐름 같은 게 있는데 올해는 조금 그럼 보통 거시적 흐름은 우리는 플레이오프를 목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부분이 화두가 될까 기대하면서 보는 몇 편이 강한데 저는 예전부터 속공과 어떤 그냥 에너지 레벨로 때우는 농구에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결국 상대에 어느 정도 종속적이잖아요. 그렇죠. 요키치가 포스트업 하는 거는 뭐 상대가 막으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달리고 싶으면 상대가 턴오버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속성이 있는데 플레이오프로 갈수록 이런 종속적인 옵션들은 더 기회를 상대가 쉽게 빼줄 수 있는 건 먼저 빼버리잖아요. 뺏기기가 쉽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 정규 시즌에는 이제 이슨 같은 친구들이 뇌를 빼놓고 달리는 게 굉장히 잘 통한다면 프로에서는 그게 조금 양면의 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 정규는 뭐 재밌게 봤지만 동시에 어떤 거시적인 어떤 트렌드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플레이오프 기준에서요. 기존 농구 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플레이오프는 수비가 탄탄하다. 근데 저는 단순히 그 개념만 있는 건 아니고 템포도 빨라요. 플레이오프도 빠른데 뭐랄까 실수를 좀 덜 하려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무장이 조금 더 돼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그게 더 강한 팀들이 사실은 우승까지 가는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신 부분처럼 뭔가 올해는 조금 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소니님께서는 이번 시즌 여쭤보기 전에 이번 시즌 워싱턴 위자즈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그냥 너무 즐겁게 봤고요. 사실 워싱턴 위저드 절대 조롱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걸 밝힙니다. 저희는 진짜 좋아하는 팀이고 법 캐링턴이라는 선수랑 알렉스 사르 그리고 이제 몇 번 저희 채널에 다뤘던 카일 쿠즈마 이 선수들 보는 재미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이 봤는데 법 캐링턴 약간 뭐랄까 자기 포지션에서 제일 필수적인 것들이 조금씩 빠져 있어요. 보면은 법 캐링턴은 포인트 가도 이제 패스를 잘하는데 림 피니시가 거의 그렇죠. 손바닥에서 손목 사이로 잠깐 올리는 듯한 에어볼이 좀 많고요. 카일 쿠즈마랑 알렉사라는 모든 걸 다 하는데 다 잘 못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쿨리발리 이 선수는 약간 팀에서 이제 푸시를 받다 보니까 잘하던 게 좀 희석이 되면서 작은 팔각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팀 전체가 조던 풀은 잘했어요. 네, 조던 풀도 잘했고 잘했습니다. 그 중에선 군계이라고 잘했고 근데 팀 자체가 전체적으로 팀으로서 트위너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좀 약간 난 산만한데 모든 걸 다 이렇게 롤플레잉은 안 돼 있고 다 같이 재능과 내 꿈을 펼치고는 있는데 꿈이 뭔지 아직은 좀 확실하지 않다.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 같다.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신인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성장하기 되게 좋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미래를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술 먹을 때 특히 좋죠. 얼마 전에 집 앞에 있는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저학년으로 보이는 애들 3명이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뭐 목적지가 비슷하니까 같이 가겠죠. 근데 얘네가 다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3명의 선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코트 위에서 뛰고 있는 건 같은 유니폼이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고 오클랜드란다. 오클랜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오클랜드 썬더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 오클라호마 시티 말고 오클라호마 썬더. 3가지 제일 안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오클랜드 긁으시네요. 어슬레틱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클라호마 올해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잘했는데 네. 문제가 제가 이제 삼국지 게임 같은 거 해도 절대 유비 조조 잡지 않거든요. 도겸, 공선찬, 사섭 이런 사람들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워싱턴 위저드랑 쓰러져가는 미러키 벅스, 샬럿 호네츠는 우리 뭐 전통의 우리 국민구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이제스트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평소보다 열정이 좀 죽었어요. 또 OKC에 대해서 잘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잘하니까. 뭐 얘기할 것도 많이 있고 뭐 다루기도 많이 다뤘는데 사실 SGA도 저희가 뜨기 전에 좋았었잖아요. 2021년 경 정말 옛날. 그러다 보니까 오클라호마 시티가 잘하는 건 알고 있고 클리블랜드 정말 우기승천해서 정규 시즌 승승장구한 거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규 시즌 때도 이 페이스로 이렇게 순조롭게 가는 젊은 팀들이
플레이오프에서 좀 힘들 것 같다 그 생각을 좀 음. 그때도 했었는데 역시나 조금 고전을 고전하고 하고 있죠. 있고 사실은 제일 재밌었던 거는 우리 카더가드님이 제일 좋아하는 돈치치랑 레이커스죠. 요거 때문에 저희 채널에 엔진을 얻은 거예요. 오펜스 엔진 필요하듯이 레이커스가 초반에 뭐 수비 말도 안 되게 무너지고 르브론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올프 마진 마이너스 17 진짜 거의 쿠즈마급 마진을 찍으면서 진짜 끝인가 다 끝났다 뭐 이럴 때 수비 조정하면서 확 올라왔고 확 올라서 하는 와중에 어느 날 저 일요일에 갑자기 카더가드님한테 정말 청천벽력 같은 트레이드 소식이 들려서 돈치치가 가서 제가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이면은 셋이 수비하려면 나머지 두 명은 농구 선수 말고 박지성이랑 은골로 캉테 마케렐레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 말을 비웃고 저희가 많이 분석했지만 그 골 밑에서 싱크 앤 필 하는 수비로 수비 레이팅 그 어떤 기간에 연승 기간에 막 1등 찍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되게 많이 다뤘었는데 저희가 다루던 그날 네. 르브론이 다치면서 수비가 박살이 나기 시작했고 플레이오프에서는 그 수비가 이제 읽히면서 그렇죠. 줄리어스 랜들이 심지어 이제 킵을 오래 해서 이제 스킵 패스를 빼주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렇죠. 겪으면서 이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레이커스는 히로에락 히로에 그 히로에락이 한 바퀴 돌아서 히로에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레이커스 없이는 이거 설명할 수가 없고 역시 NBA 주인공은 레이커스다.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레이커스로 돈치치가 갔지만 반대급부로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가 옮겼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목격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빅맨의 하이포스트 1대1로 시작되는 아주 느린 농구. 설명해 주셨지만 멀리 오펜스가 이렇게 난리가 치는 상황에서 일단 안으로 넣으라고. 약간 그 농구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앤서니 데이비스 신났어요. 근데 그 농구 정말 오랜만에. 사실 뭐 요새 막 아직도 막 골든 스테이트는 계속 그것만 하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이 점점 약간 조금 정말 중요한 상황이 아니면 그걸로 이 패턴을 시작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댈러스는 그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댈러스 데뷔전 하던 날 또 하나의 역사적인 투빅이 나왔어요. 앤서니 데이비스를 너무 못 막으니까 휴스턴이 후반전에 센군 아담스라는 90년대에서도 보기 힘든 그 6탄 조합을 냈거든요. 옛날에 이제 맥도웰 있던 KBL에서 보던 더블포스트 같은. 그래서 그게 나오면서 그게 또 약간 나중에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하면서 휴스턴이 막 연승 달리고 그쵸. 그 워리어스랑 할 때도 끝까지 그거 사용해서 이제 지역방어 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게 약간 미니스커트 길이가 미니스커트였다가 길어졌다가 주름 생겼다가 치마 길이 다시 짧아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 농구도 센군 아담스를 보면서 이제 진정한 이제 무게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중력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세 분이 다 올 시즌 중간중간에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지만 또 빅맨들 얘기가 나오니까 또 빅맨들의 어떤 그 많은 변화무쌍한 모습을 또 다뤄주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눈에 띄는 빅맨들이 많이 또 생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잭 이디도 처음에 그 친구 보고 뭐지? 뭐지? 이랬는데 어쨌든 그런 빅맨들을 감독 사실 근래 농구에서 수비 말고는 어떤 감독의 어떤 이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팀들이 많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게 이 감독이 하려는 게 뭐지? 그냥 잘 굴러가는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설명해 주셨던 그 영상을 보고 난 이후부터는 빅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이 팀의 철학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컴 아예 빼던지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저는 뭐 당연히 세 분 말씀 듣고 나서는 돈치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니까 사실 좀 그 댈러스로 복귀한 첫 경기에서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거 보고 되게 이 친구 감성이 있구나 했는데 댈러스를 개박살 내는 모습 보고 정말 좋다. 저는 그러길 바랬거든요. 돈치치가 뭐 감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뛸 뿐. 그래서 제가 되게 팔로우하고 있는 첫 번째 선수예요, 사실. NBA를 보면서 이 선수가 제일 좋다라고 한 선수는 처음이어서 그 선수의 커리어적 되게 큰 변화를 직접 이제 목격을 한 거니까 잘했으면 좋겠고 또 레이커스 유니폼을 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레이커스 경기를 챙겨본 적이 저는 없어서. 근데 레이커스는 준 게 많이 해주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고 또 클리브랜드 감독님, 우리 애킨스 감독님이 약간 화려한
복귀라 그래야 되나? 사실 그렇지. 그분이 그 좀 속상하신 일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떤 글을 봤는데 이번 복직하시고 하시기 전에 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 되게 일방적인 리더십으로 조금 알려져 있었는데 사전에 미첼하고도 이제 얘기하면서 조금 이렇게 뭐 본인을 조금 약간 내려놓는 과정도 겪었는데 성적이 그렇게 나오는 거 보고 아 되게 이런 게 내가 농구를 좋아하는 포인트였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올 시즌 사실 중반 이후부터 잘 못 봐가지고 이렇게 좀 저는 정리를 해봤고요. 시즌을 좀 이제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구간별로 좀 나눠봐야 될까요? 시즌에서 또 얘기해줬던 포인트 말고 2개 포인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초반에 말도 안 되는 클리블랜드와 썬더의 약진. 그 썬더는 예상을 좀 했는데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쵸. 애킨슨 감독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애킨슨 감독이 워리어스까지 거치면서 이 절치부심을 해서 이제 변해서 왔고 자기 철학을 확실하게 팀에 주입을 시켰는데 또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클리블랜드라는 팀이 애킨슨 감독을 막 들이받을 만한 선수가 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름 감독과 팀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 초반에 엄청난 연승을 달리고 막 우리가 우리 채널에서 엄청 비판했거든요. 저거 떨어진다. 저거 떨어진다. 소리님 특히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비판 아니고 그 페이스로 가면 75승이라고 그랬었죠. 그거는 못했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제 그게 저는 첫 번째 포인트였다고 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 돈치치의 트레이드죠. 네, 이번 데드라인은 역대급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번에 뭐 저희가 셀러리 특강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바뀐 셀러리의 변화 그리고 그러니까 세컨 에이프론의 변화 이런 것들과 그 다음 시즌에 세컨 에이프론이 이제 제한이 생기면서 그게 그렇죠. 이제 팀들한테 엄청난 압박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런 데드라인의 트레이드가 연관됐다고 보는데 슈퍼맥스랑 조합돼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두 가지 포인트였다고 보고요. 그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 하나 더 찝으면 그렇게 올라간 팀들이 플레이오프에선 다 개박살이 나고 있다. 이것도 좀 재밌는 그렇죠. 포인트인 것 같아요. 휴스턴이 그래도 그렇게 쉽게 떨어질 줄은 몰랐고요. 클리블랜드 아무리 부상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저렇게 지고 있는 것도 놀랍죠, 사실은. 60승 팀이 2라운드 1차전에 다 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네, 미네소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재미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가 지금 너무 다르게 가고 있다. 이런 시즌도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 빅딜이 많아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빅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컨 에이프론 시대에 이제 다대일 트레이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면 이제 빅딜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사무국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다가 이런 가능성도 체크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진짜 굵직한 선수들만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우리 약간 루머로만 돌던 것들이 막 큼직큼직한 게 터지니까 짜릿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2K라는 게임을 하다 보면 그 셀러리가 별로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2K는 정말 빅딜만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를 저는 바랬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 그냥 대충 일하는 데가 아니라 시뮬레이션 정말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의도했을 수도 있다고. 사무국의 의도와 또 구단들이 슈퍼맥스 계약 이후에 실망스러운 결과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좀 실리적인 선택을 좀 하게 되는. 저는 팍스가 간 것도 개인적으로는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앞으로 뭐 이미 다이제스트에서 다뤘던 내용이지만 굉장히 많은 리그의 어떤 선수 이동에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 저희도 트레이드된 선수 다음 맨 처음 활약하고 뭐 이런 거에 매니아이기 때문에 재밌긴 재밌었습니다. 스바님은 어떠셨어요? 올 시즌에 또 스바님 시선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지점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리그 전체적으로 재능 면에서는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다 생각해요. 왜냐면 예전에 정말 탱킹팀 하면 성적도 답이 없어야 되지만 선수들도 답이 없어야 돼요. 저 선수가 공을 잡는 게 맞나 하는 진지한 그 실존적인 고민을 던질 수 있어야 저는 예전에 탱킹팀이라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
사실 제가 드래프트를 좋아하는데 로터리급 선수들도 사실 로터리에 뽑아서 데려와도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있는 선수들이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그 조금 하자가 있어도 이 선수면 팀에서 잘 써먹을 수 있지. 근데 요즘은 하자 없는 애들이 그 위에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어도 얘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밀려나는 그 현상이 조금 더 강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탱킹팀의 경기력 자체는 조금 상위 평준화가 일어났어요. 물론 워싱턴 같은 팀은 항상 있지만 워싱턴도 예전 워싱턴이면 조던 풀 같은 선수는 좀 더 좋은 팀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워싱턴 정도 성적이어도 풀이 그래도 공 잡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럴듯한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팀이든 그럴듯한 뭐 저점은 리그 전체적으로 저는 높아졌다 보는데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게 애매한 재능으로는 좀 더 경쟁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조금 더 그 정말 최고를 노리기 위해서는 그 커트라인이 좀 더 리그 전체로 높아졌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은 리그 확장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수비 얘기 좀 해볼까요? 수비 스킴이 뚜렷하게 어떤 좀 변화가 있었던 지점들이 좀 있었을까요? 이번 플레이오프 지역 방어가 여러 용도가 있는데 네. 쉬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요키치라든지 숨기기 네. 숨기기 역할. 발렌슈나스 나왔을 때 이렇게 뭔가 막아내고 싶어서 한다기보다 발렌슈나스가 드름지기가 돼가지고 투스리를 쓰는 거지 상대를 공략 노리는 지역 방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용도로 이제 정규 시즌 쓰는 걸 더 많이 보는데 플레이오프 가서는 휴스턴도 이제 투스리, 네. 골스는 이제 원쓰리원 그 앞에 이제 벽이 쳐지는 원쓰리원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드랍존. 네. 그 모블리가 이제 앞에 서서 KBL에서 되게 유행했죠. 이제 최준용이나 뭐 이런 선수들 기동력 좋은 포워드가 앞에 가 있다가 윙 쪽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막아준 드랍존. 그리고 이제 덴버 너게츠도 이제 클리퍼스랑 할 때 7차전에서 갑자기 또 3-2를 써가지고 클리퍼스 저 크리스 던이 슛 2개 실패하면서 완전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방어가 식스맨 역할을 많이 하는 거를 특히 많이 보게 되고 이것도 초반에 그리고 갑자기 이제 변화 주려고 갑자기 쓰는데 그땐 타임아웃 쓰기가 또 아깝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에 한 4-5 포지션 개기다가 분위기 거기서 이제 망가져서 뒤집히고 뭐 인디애나는 뭐 갑자기 2쿼터에 쓰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뭐 그런 걸 되게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런 거 찾는 게 또 저희 재미였는데 이번 플레이오프는 특히 그래서 넘어가는 경기가 많네요. 경기당 비율로 치면 지역 방어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을까요? 예전에 이제 시너지 스포츠나 뭐 트래킹 데이터 집계한 거 보면 마이애미 히트가 제일 많이 썼었는데 한 25% 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트래킹 데이터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수기예요. 기록하는 건 수기야. 근데 1-3-1이나 1-2-2는 맨 앞에서 탑은 맨투맨 압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좀 체크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약간 덕후라서 지역방어 덕후라서 근데 안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합치면은 그 덴버 오클라호마 시티는 아예 시작을 2-3 존으로 해가지고 4쿼터까지 클러치에도 이제 2-3 써서 거의 반반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 많이 써봤자 30% 선일 것 같은데 그 승부처나 갑자기 이제 분위기 바뀔 때 쿼터 바뀔 때 그럴 때 쓰니까 존재감이 좀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존수비가 비율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그게 드래프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결국에는 구성원이나 이렇게 드래프트다 아니면 오프시즌에 그걸 기준으로 선수를 데려오는 팀도 생길까요? 약간 존수비에서 조금 이게 맨투맨하고 또 다르잖아요. 공간 인식이 다르니까. 제 생각에는 2-3 최적화된 수비수를 찾는 것보다 2-3를 보호할 수 있는 선수들을 조금 덜 거리고 뽑지 않을까. 특히 아담스 센군 같은 투빅의 아이디어를 봤다면 또 그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호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고 사실 존 깨는 방법은 스바님이나 불꽃의사님이나 정원씨나 그냥 종이에 쓰라고 하면 다 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잠깐 적응을 못하는 문제인데 대신 이제 가릴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생긴 거죠. 잘 통한다고 하면. 아까 그 소닉님이 정리해주신 그 지역 방어 특징 영상을 보다가 글을 보다가 하나 조금 본 게 요렇게 그냥 이게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수비 자체를 곡선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옮기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붙긴 붙지만 근데 그게 되게 이거 기존에 보던 지역 방어의 느낌은 아니고 애들이 전체 뭉탱이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역 방어에 대한 연구도 계속 하는구나. 그 사실 한 팀 안에 공격
수비 다 나눠져 있고 그 치열하게 연구를 하는 리그가 NBA잖아요. 계속해서 그러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늘 분석해 주시는 영상 보면 이분들도 대단하고 이분들한테 정보를 주는 그 앞에 드러나는 감독들이나 말고 얼마나 많을까 거기에 지금 그게 저는 NBA가 가장 재밌는 또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재밌는 일이 올 시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를 조금 뭐 생각나는 선수 저는 이제 직접 가서 봤었던 올해의 수비수죠. 다이슨 데니얼스가 저는 사실 그런 선수 보면 너무 좋아요. 약간 저는 발견. 발견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리고 실제로 직관 갔을 때도 다이슨 데니얼스를 봤는데 아니 너무 사실은 그 몸이 되게 두꺼워요. 이게 되게 터미네이터 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보면은 되게 조금 되게 압도적인 그런 피지컬 느낌이 있는데 경기하는 걸 쭉쭉 보면은 이런 선수도 약간 오랜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냥 올 시즌 생각하면은 다이슨 데니엘 생각이 조금 저는 많이 났는데 세 분은 조금 뽑아주신다면 앤서님은 다니엘 다니엘스는 이번 시즌 저희 채널의 주인공 중 하나예요. 네, 카더가드님이 얘기하셔가지고 맞아. 그 소닉님이 아예 네. 시리즈로 네. 브런슨하고 만날 때마다 제보자라기보다 카더가드님의 인사이트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뭐 매칭 시켜서 볼 만한 선수는 역시 투아니 카마라 아닐까 싶고 카마라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게 아까 그 저번 영상에서 이제 스바님이 이상주의자 현실주의자 얘기하실 때 카마라가 딱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들이 뽑을 만한 픽인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디포인이 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저는 그런 거를 또 보는 재미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즌부터 이제 좀 젊고 역동적인 선수들을 많이 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딱 띄었던 건 역시 탐슨 형제였고요. 그 크래싱 보드 뭐 혹은 코너 크래시라고 하잖아요. 저희 채널에서 이제 코너 크래시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했었죠. 코너 크래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결국에 탐슨이에요. 그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탐슨 형제들이 막 코너에서 갑자기 미친놈처럼 뛰어들어가가지고 볼 잡고 막 리점프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향수도 불러일으키고 그런 것들을 참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탐슨 형제 좋았습니다. 정말 저희 채널에서 좋아할 만한 선수들이죠. 둘의 방향도 조금 다르죠 지금. 달라요. 확실히 아무래도 보스턴의 탐슨이 조금 더 그래도 볼도 많이 만지고 하는 게 있고요. 보스턴 말고 휴스턴. 괜찮아요. 보스턴에 헷갈릴 수 있어요. 휴스턴의 탐슨이 아무래도 볼도 좀 더. 근데 순간 좀 약간 만족하셨나요? 보스턴의 탐슨. 제가 아멘 탐슨 너무 좋아하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회로가 쫙 돌아요. 디트로이트의 탐슨은 조금 이제 롤플레이에 가깝죠.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짐승처럼 뛰어든다는 포지션은 똑같고요. 사실 휴스턴의 탐슨도 제가 볼 때는 롤플레이어로 뛰어야 되는데 팀 사정상 좀 볼을 많이 잡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맞습니다. 또 그런 동물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여러 가지 스킬 트레이닝이나 어떤 팀 스킴 그리고 슈팅 코치 만나서 바뀌는 것도 기대가 되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스바님은 좀 누가 있을까요? 선수요. 네. 근데 어지간한 선수는 이제 말씀 다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추가를 하자면 제가 2022년 드랩을 보고 이상하게 그때 루키 시즌에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 드래프트에.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서도 이게 내가 지금 눈이 살짝 멀었나 너무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선수들 디펜팀급 포텐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높게 평가하나 했는데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선수들이 실제로 디펜팀급으로 이번 시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그게 재밌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말씀해주신 다이슨 데니얼스 아니면 얘기 안 한 걸로는 오클라호마의 제이덥이죠. 제일런 윌리엄스가 있는데 공격은 저는 조금 낮게 보고요. 대신에 수비에서의 역할은 조금 과소평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단신 선수 4번을 보잖아요. 그 선수가 사실 사이즈는 뭐 가드 봐야 될 선수인데 원래 림 수비 능력이 거의 그 신장 선수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가드 포지션에서는 화이트가 최고라면 그냥 가드 신장에 가드인 척하는 뭐 포워드 중에서는 제일런 윌리엄스가 최고로 올라왔고 그 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미시적인 부분을 보는 게 조금 재미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공격을 시작한다기보다는 제이덕 같은 유형이 요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선수는 픽앤롤을 한다. 아니 뭐 약간 뭐 슈터다. 뭐 여러 가지 패턴을 통한 슈팅을 하는 선수도 아니고 팀의 공격 속도에 따라서 본인의 공격 옵션이 정해지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얘는 뭘 하는 애야. 공격에서는 딱히 없어도 뭐 25점 넣고 있어요. 하이라이트 보면은 거의 속공 아니면은 이제 빼준 공을 3점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는 그 역동적 받아서 그런 거 보면 저는 그걸 되게 게임에서 구현하고 싶은데 제 2K를 되게 좋아하는데 2K에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그걸 되게 건의하고 싶어요. 마이크 왕이라는 그 게임 개발자 이렇게 말하고 너 농구 안 보지? 그래서 이 어떻게 옛날 엔진으로 계속 하냐? 요새 아니 오픈이 나도 안 던져요. 요새 그냥 던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2K에서도 현대 농구를 정말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K 할 때 랜드라고 같은 팀에 뽑혔는데 패스를 할 때마다 펌프 페이크 30번 해가지고 게임을 끌까 하는 그런 적이 많았는데 네. 그냥 바로 드라이브를 들어가야 되는데 2K가 그게 안 돼요. 빼주면 드라이브를 절대 안 해요. 그걸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이게 다 EA 때문이죠.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의견 좀 들어봤는데 저희는 사실 저희와 뜻을 함께할 구독자분들을 그냥 구독자분 말고 정말 제가 이 바스켓볼 다이제스트에게 정말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입덕한 거거든요. 저는 이 채널에 저는 그런 구독자분들을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보시고 오늘 나눴던 얘기들 가지고 조금 본인의 생각 남겨주시면 그거를 반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즐거운 토론의 장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수준 높고 정말 진취적인 그런 농구 이야기를 나눌 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